언제 사느냐보다 어떤 배에 타고 있느냐가 생사를 결정하는 그런 시대다. 가는 종목만 가는 이유는 자본의 효율성 때문인 것 같아요. 구멍난 배를 아무리 기가 막힌 타이밍에 샀다 해도 결국 그 배는 가라앉거든요. 하지만 지금 펄펄 끓고 있는 AI 인프라라든지 또는 4세대 라고 하는 쾌속선에 올라타 있으면 요즘 장은 지수보다 종목이 먼저 움직이는데 이런 국면에서 지수 투자보다 자금이 몰리는 방향을 따라가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올해 2025년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극단적 차별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스마트 머니들은 아주 냉정하죠. 숫자가 찍히는 그 성장주에 주목하고 또 확실한 수주 잔고가 없는 종목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확실한 종목에만 돈을 몰아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를 좀 버리고 돈을 따라가야만 살아남는 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AI 반도체나 또는 차세대 원전, 그리고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우주 항공 같은 미래 성장 스토리가 명확하고 또는 실제 실적이 찍히는 섹터로만 시장의 모든 돈과 그리고 관심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죠. 반면에 전통적인 굴뚝주라든지 성장 스토리가 불분명한 기업들은 지수가 조금 올라와도 오히려 소외되고요. 하락하는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 장세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수보다 종목이 먼저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인데요. 지수는 2,500개가 넘는 기업들의 어떤 평균 값일 뿐 더 이상 시장의 진짜 온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열기는 그 돈이 쏠리는 그곳, 소수의 핵심 주도주 안에서만 정말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셈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국면에서 투자 전략은 지수라고 하는 어떤 숲 전체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돈이 몰리는 가장 뜨거운 나무를 좀 이렇게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고 하는 격언에만 기댄 채 이것저것 수십 개 종목을 어설프게 분산 투자하는 건 수익의 희석 또는 동반 하락으로 가는 어떤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시장 전체를 들어올리는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어중간한 종목들은 주도주가 뿜어내는 열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시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지금은 사실 용기가 좀 필요할 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그 방향을 예리하게 읽어내시고요. 확신이 드는 주도 섹터 그리고 핵심 종목에 과감하게 자금을 집중하는 전략이 훨씬 더 유효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물론 묻지마 몰빵하라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철저히 분석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분석 전제하려면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기준은요, 성장성인 것 같아요. 10년을 지배할 거대한 산업, 그 거대한 산업의 어떤 트렌드에 속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데요. 그 트렌드에 AI도 있을 거고요. 또 원전도 있을 거고요. 로봇 섹터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런 섹터들을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성장성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익성인 것 같아요. 꿈만 파는 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분기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수주 계약을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독점력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 혜자를 가졌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장성, 수익성, 독점력,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들을 5개 종목 이내로 압축을 하시고요.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비중을 조절하면서 따라가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야말로 2026년을 지배할 어떤 최고의 투자법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정리해보면 나침판을 좀 버리고요. 돈의 지도를 따라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2025년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투자 전략의 어떤 근본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됐고요. 더 이상 코스피 지수라고 하는 낡은 나침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수는 길을 잃었죠. 근데 우리는 목적지에 데려다줄 침판을 버리고 목적지에 데려다줄 지도를 통해 가지고 지도를 찾아서 따라가셨으면 좋겠고, 그 지도의 핵심은 성장성, 수익성, 독점력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시장이 가장 똑똑한 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돈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모든 신경을 여기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굉장히 지루한 그리고 횡보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시장인데 소수의 승리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정말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죠. 이 흐름을 읽고 돈의 방향에 올라타는 투자자들만이 어떤 달콤한 수익이라고 하는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전처럼 다 같이 오르는 장이 아닌 상황에서 타이밍보다 어떤 산업에 올라탔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타이밍보다 어떤 산업에 올라타느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제 대답은 지금은 3초의 타이밍을 맞추려고 애쓰는 것보다 어떤 배에 타고 있느냐가 생사를 결정하는 그런 시대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느냐보다 어디에서 있느냐가 수익의 90%를 결정하는 시대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가는 종목만 가는 이유는 자본의 효율성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들을 종합해 보면 올해 하반기 외국인과 기관들의 자금 흐름은요, 한 4개나 5개 섹터에 몰려 있고 80% 이상이 이 4개나 5개 섹터 쪽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장이 희소해졌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다 보니까요, 확실하게 돈 버는 산업으로 전 세계의 스마트머니가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어가고 있거든요. 구멍난 배를 아무리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샀다 해도 결국 그 배는 가라앉거든요. 하지만 지금 펄펄 끓고 있는 AI 인프라라든지 또는 차세대 에너지라고 하는 쾌속선에 올라타 있으면 조금 비싸게 샀더라도 결국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려다 줄 수 있으니까요. 가는 종목만 가는 이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도 산업의 어떤 지형도인 것 같아요. 최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어떤 핵심 산업들을 보게 되면 단순히 반도체라고 묶여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또는 AI 수혜주로 분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기사에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 세계가 전력 부족에 대한 비상이 걸렸거든요. 2025년 하반기 현재 전력망 교체라든지 또는 SMR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됐으니까요. 이 섹터는 어떻게 보면 타이밍의 영역을 넘어선 필연적 성장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AI 실질 수혜주도 보시면 작년까지는 기대감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실제 재무제표에 숫자가 찍히는 그런 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한국의 방산이라든지 또는 로봇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어떤 최대 수혜를 입으면서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잠깐 유행하는 테마가 아니죠. 또 다른 섹터를 보게 되면 바이오 역시 플랫폼의 어떤 실적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단순 기대감이 아니고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하고 맺은 어떤 기술 수출이 실제 매출로 찍히기 시작했으니까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나온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우주항공이라든지 방산 섹터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수가 된 그런 시대에 방산은 이제 테마가 아니라 수출 주도형 성장 산업으로 완전히 체질이 개선이 됐죠. 많은 분들이 오늘 살까 내일 살까를 묻거든요. 하지만 산업의 방향을 맞춘 사람은 타이밍은 좀 틀려도 큰 수익을 냈습니다. 타이밍만 맞추려고 하는 분들은 결국 잔파도에 휩쓸려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마켓 타이밍보다 산업 선택이 수익률의 90%를 결정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서 횡보할 때도 주식 주도 섹터는 이미 저점 대비해서 2배 또는 3배씩 올라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최근 보고서들의 공통적으로 경고하는 건 지수를 보지 말고 현금 흐름이 어디로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뉴스에 속지 말고 돈의 이동 경로를 확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AI 반도체 이유를 본다면 조선 방산, 로봇과 같은 넥스트 칩이 지수 상승을 이어갈 주축이 된다고 보시나요? 조선, 방산 아니면 로봇 같은 여기는 함께 가는 동반자지 반도체를 대체하는 후계자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26년도에 반도체는 여전히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권가에서 2026년도에도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분석하면서요, 코스피 영업이익 약 440조 중에서 코스피의 실적 상승 요인 중에 70%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이 세 개 기업에서 발생한다라고 분석을 했죠. 코스피 내년 영업이익 441조 중에 3개 기업이 70%를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코스피 영업이익의 절반 가까이 해당하는 약 207조가량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AI 반도체 수요가 만드는 슈퍼사이클이 최소 2년 이상 이어진 과거 사례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2026년도 역시 대형 반도체 중심 장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겠죠. HBM 생산량의 어떤 확대라든지 데이터 센터 투자는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반도체만 오르는 장세는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은 반도체 플러스 알파 시대거든요. 조선과 방산이 주목받는 건 단순히 테마나 어떤 기대감 때문이 아니고요. 실적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조선 섹터부터 볼까요? 국내 조선사들은 이미 적어도 3년치 이상의 수주 잔고를 확보했죠. 2026년에 388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한 57조 원 규모의 신규 수주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3년간은 일감 걱정 없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특히 LNG선 쪽이 폭발적이잖아요. 2025년에 7천만 톤 규모의 LNG 프로젝트가 최종 투자 결정을 확정하면서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LNG선 발주가 재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최소 110척 이상 LNG선이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있으니까 계속돼서 수주는 진행이 되겠죠. 게다가 조선업은 이제 해운사에서 해양시장으로 나아가는 방산으로의 어떤 전방산업을 2차로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라든지 뭐 캐나다, 필리핀, 뭐 남미에서 잠수함이나 뭐 호위함, 뭐 그리고 정보 수집함 같은 프로젝트 진행이 되면서 2026년을 기점으로 해외 방산 수주가 본격화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조선을 보셨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방산 섹터는 어떨까요? 현재 그 4대 방산 기업의 수주 잔고가 2025년 현재 한 120조 정도 달하고 있거든요. 근데 향후 한 2, 3년간 안정적인 매출 실현이라든지 실적 개선의 기반이 크게 전개가 될 거고, 금액으로만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40조 정도 되고요, 현대 로템이 한 30조 정도 되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한 25조 정도 되고, LIG 넥스원도 한 20조 정도 되니까요,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죠. 거기에 글로벌 방위비 지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 방산의 입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K2 전차라든지 K9 자주포, FA50이라고 하는 전투기, 또 천공2 같은 수출 경쟁력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요. 한국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수익성이죠. 그러니까 조선사들은 후판 가격 안정이라든지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떤 들고 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환율 효과 같은, 거기에 이제 성과가 낮았던 과거 비중이 이제 줄어들면서 마진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방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수는 마진이 한 10% 정도로 제한되지만 수출은 가격 협상으로 고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이득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섹터로는 로봇 섹터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로봇 섹터는 앞서 조선이나 방산처럼 사실 수주 잔고가 쌓인 건 아니죠. 2026년부터 본격적인 수익 창출 국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핵심이죠.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거나 또는 2026년 수익성을 확보한 기업들이 차기 주도주로 부상할 거라고 하는 증권사 보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2026년까지 산업용 로봇 출하량이 약 한 7%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특히 이제 협동 로봇이 주요 성장 분야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 주목할 건 스마트 오토메이션 분야인 것 같아요. 뭐 물류 자동화라든지 또는 뭐 자율주행, 아니면 무인 약국, 또 3D 프린팅, 이런 부분들은 실생활에서 AI 기술 확산이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글로벌 자율주행 어떤 주차 로봇 시장도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0% 성장해가지고요, 2030년 되면 한 67억 달러 정도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AI, 반도체, 이유를 본다라고 하면 조선, 방산, 로봇이 넥스트가 아니라 저는 투게더인 것 같아요. 반도체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하고 함께 지수 상승을 이끄는 동반자 관계라는 거죠. 2026년 한국 증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중심축 위에 조선, 방산의 어떤 확정된 어떤 실적, 그리고 로봇의 상용화 진입이 겹치면서 다중엔진 구조의 강세장이 만들어질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반도체보다 바이오나 신재생 같은 빚 많은 성장주로 돈이 이동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나요? 먼저 금리 전망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연준이 2025년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 25bp 인하했잖아요. 그리고 2026년에 한 번의 25bp 인하만을 전망하고 있죠. 주요 투자은행들은 2026년 내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인하한 뒤에 상당 기간 동결 국면에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가장 크거든요. JP모건하고 도이체방크도 1회를 예견하고 있고,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한 2회 정도 인하를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25년처럼 분기마다 금리를 내리는 본격적인 완화 장세는 아니라는 거죠. 이미 정책 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에 근접을 했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이오라든지 신재생 종목들을 주목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유동성 회복 국면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동성 회복 국면에는 성장주가 상승세를 주도했고, 그 중에서도 바이오가, 특히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바이오 R&D 기업들이 상승세의 주역으로 활약을 해왔으니까. 바이오 기업은 파이프라인하고 기술 이전 기대로 가치가 이제 결정되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이 돌아오는 환경에서 가장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실적 턴어라운드의 어떤 타이밍인 것 같아요. 2025년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 와중에도 성장주를 무조건 사주지는 않았고, AI처럼 실적 전환이 이미 시작된 성장에는 프리미엄을 줬지만 실적이 내년 이후에야 확인될 그 성장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냉정했으니까요. 근데 2026년은 좀 다르다는 거죠. 2025년은 본격적인 수익 실현이 예정된 2026년으로 다리를 놓아주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연결의 시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프라인의 성과가 실적과 기업 가치 재평가로 이어지는 구간이 2026년에 본격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이오나 신재생 에너지가 반도체를 대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반도체하고 AI 인프라는 2026년도에도 최상위 선호 섹터로 꼽히고 있고요. AI 수요가 만든 전력 부족, 전력 기기라든지 그리드 투자 확대를 계속 자극할 테니까요. 그래서 2026년도에도 반도체는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다만 자금의 흐름이 반도체 독식에서 섹터의 로테이션으로 바뀌는 게 핵심이죠. 반도체가 중심을 지키는 가운데 바이오나 또는 신재생에너지가 함께 상승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바이오나 신재생에너지로 자금 이동이 일어날 가능성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하지만 2026년은 올해 2025년 같은 급격한 금리 인하 국면이 아니라 속도 조절 구간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금리가 아니라 그래서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바이오는 기술 이전과 임상 결과, 특히 이제 면역 항암제 분야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국내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강력한 라이선싱 아웃 이후에 대규모 제약사들하고 어떤 계약 체결이라든지 또는 그로 인한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라이선싱 아웃에 후보에서 거론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후기 임상에 진입한 기업이라든지 또는 파이프라인을 플랫폼화한 그런 기업들, 또 금리 민감도가 낮아지면서 다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기술 이전 뉴스라든지 또는 임상 결과 발표 같은 이벤트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신재생 섹터도 사실 금리 인하 수혜주는 맞는 것 같아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하니까, 또는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게 호재잖아요. 근데 2025년 연말 현재 신재생은 금리보다는 정치적인 변수라든지 또는 실질적인 수주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2차 전지는요, 출하량이라든지 수익성 개선이 확인되어야 진짜 상승이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완성차용 배터리보다는 ESS 쪽 눈을 돌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AI 데이터 센터용 ESS 시장이 2025년 약간 8억 달러에서 2032년이 되면 약 한 42억 달러로 연평균 25%씩 퀀텀 점프할 거니까요. 국내 기업들은 배터리 생산이라든지 BMS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설계에서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고, 또 셀 안정성이라든지 또는 열 차단 기술 같은 또 화재 리스크도 해소하고 있어서 투자 사이클의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요 증권사들이 2026년의 어떤 기본 프레임을 주도 업종 지속이라고 하는 큰 강 위에 소외 업종의 턴어라운드가 합류하는 글을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해가 2026년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반도체는 계속 그 중심에 있을 거고요. 바이오나 신재생은 실적 턴이 확인되는 시점에 강한 반발력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만 보지 마시고요, 분기 실적이라든지 또는 이벤트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그런 타이밍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립니다. AI 버블론과 조정이 나오는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는 공격적으로 접근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번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올해 2025년 한 해 동안 AI 관련주는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죠.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AI 버블론이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엑셀을 밟을 때가 아니라 핸들을 좀 고쳐 잡아야 되는 시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최근에 발표된 이제 골드만삭스하고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2026년 그 보고서, 그러니까 전망 보고서죠. 그 전망 보고서에는 공통적인 목소리가 나와요. 어떤 거냐면 AI 수익성 검증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거죠. 예전처럼 AI라고 하는 이름만 붙으면 다 오르던 그런 시절은 좀 지났고 이제 시장은 아주 냉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를 했는데 돈 얼마나 벌고 있니? 라고 묻는다는 거죠. 최근 시장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나 오라클 같은 그런 대장주들이 주춤하니까 사실은 뭐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현금 흐름이 버블론을 압도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M7 기업들이, 미국의 M7 기업들이요, 쌓아놓은 현금만 한 300조가 넘는다라고 하거든요. 이 돈이 어디로 가냐면 여전히 AI 인프라하고 에너지로 쏟아붓고 있죠. 최근 마이크론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증명하듯이요, HBM 수요 여전히 탄탄하고요. 다만 시장은 이제 학습을 넘어서 수익을 내는 기업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무지성으로 종목을 사서 공격을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요. 전략은 조정 시에 비중 확대 전략이지만 단 숫자가 찍히는 종목만 골라 담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6년의 핵심 키워드는 여전히 에이전틱 AI인데요,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AI 소프트웨어가 실제 기업들의 매출을 3배 이상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데이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AI는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속도하고 규모로 펼쳐지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혁신을 주도하고 실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인지, 거기에 기술력이라든지 또는 시장의 지배력, 그리고 재무제표 건전성 등을 꼼꼼히 다시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가진 그런 기업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에너지 인프라 기업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AI가 전기 먹는 하마잖아요. 근데 전기는 공짜가 아니거든요. 최근 하락장에서도 원전이라든지 송전망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견주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2026년은 온디바이스 AI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PC에 AI가 탑재가 되면 교체 수요가 폭발할 거고 실질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를 들면 낚시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때가 안 맞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잠시 낚싯대를 접고 이제 그물 수선하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이 딱 그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억지로 수익 내려고 무리하다가는 오히려 큰 손실을 보기 좀 십상인 것 같고요. 지금은 공격을 잠시 멈추시고 내가 가진 종목이 AI 버블이 꺼져도 살아남을 진짜인지를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 횡보하는, 어떻게 보면 단기 센티먼트 조정인 구간인데요, 펀더멘트는 견고한 것 같습니다. 단 AI 버블에 속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인프라에서 수익화로 넘어가는 건전한 조정기고요. 포트폴리오의 30%는 반드시 실적 기반한 그 AI 소프트웨어하고 에너지로 채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 숨고르기가 끝나면 2026년에 여러분들 계좌에 남들보다 훨씬 높이 점프해 있을 그런 섹터니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원탑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매달 10일, 20일, 30일, 그러니까 10일 단위로 무료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무료 특강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지금 시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드리면서 시장 지금 봐야 되는 종목군까지 한 4-5개 정도로 압축을 해서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면 섹터도 한 섹터씩 지정을 해서, 예를 들면 이번 섹터는 반도체였으면 그 다음 섹터는 바이오, 그 다음 섹터는 로봇처럼 이렇게 섹터를 지정을 해서 섹터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섹터 안에서 퍼스트 클래스가 될 만한 종목 한 5개 정도 종목으로 압축을 해서 종목에 대한 전략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5개 종목 중에서 10배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하나를 콕 집어서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10배거가 될 수 있는 종목은 10배 가겠다라고 하는 종목이 아니라 10배 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대장주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의미적인 내포적인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종목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은 코인 같은,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굉장히 좋은 시장이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시장 상황, 업종,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다 묶어가지고 한 2시간 20분 정도 10일 단위로 무료로 특강하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시장 상황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